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이영탁 손병수 저자의 당신의 미래에 던지는 빅 퀘스천 10입니다. 과거에 너무 매달리거나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틀린 것, 심지어는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일을 우리는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총 10가지의 질문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 왜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가 중요한지, 파워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뉴 노멀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지수 함수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지, 기계에 무시당하는 인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지, 갈수록 확대되는 불평등의 해법은 무엇인지, 평소 집단 지성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으로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일본 작가 히라노 게이치로의 분인, 셸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 등의 작품을 들어가며 인간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 몇 초 만에 엄청난 문명의 발달을 누리기도 하고 생전에 못한 일을 후회하면서도 매일매일 진심을 담아 살지 않기도 하며 단순히 이기주의로 인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살아남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죽으면 끝인 인생을 갖는 사람일 수도 있는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처럼 엄청난 발전으로 이제는 신의 영역까지 넘보는 존재들을 인간이라고 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작품들이 엄청나게나 유명한 작품이라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의 의미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깨닫더라도 너무 늦게 또는 알더라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과거, 현재보다 미래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질문하는데요. 이 챕터를 읽고 제가 내린 답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에 현재와 미래 사이의 간격이 짧아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미래를 준비할 수밖에 없기에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점점 소홀해지고 무관심해져 간다고 하는데요. 이는 요즘 나오는 뉴스들에도 보이지만 지금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 세대에는 집을 사기도 힘들고 재산을 축적하기도 힘들다고 판단하기에 다양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는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으며 너무 과거에만 집착하는 과거에 내가 그랬지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들로 인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정부, 정치권, 학교 시스템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에 경제 성장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해 과거 지향적이 아닌 퓨처리스트가 되자고 합니다. 파워의 이동, 권력은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것처럼 인터넷이 발달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게 된 ICT의 발달로 인해 권력은 국가, 기업,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서 개개인 한 명 한 명에게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대한 소수의 세상이 아이디어와 기술력, 시대의 변화를 포착하고 선점하는 능력을 갖춘 작은 다수의 세상으로 바뀌는 중이라고 합니다. 권력의 종말에 나온 문구를 저자는 인용하며 완력에서 둔회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전통적인 거대 기업에서 민첩한 벤처 기업으로, 완고한 독재자에서 도시의 광장과 사이버 공간의 민중으로 권력은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의 개수만 보더라도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는 개개인이 권력과 힘을 가지기에 부정적이고 나쁜 곳에 그런 힘들이 쓰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뉴 노멀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교육, 가족, 민주주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마지막으로는 주례사까지 뉴 노멀의 흐름을 타야 한다고 합니다. 한계비용 제로 사회로 인해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것이며 금융은 존재해도 금융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체 교육,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개별화 교육, 적시학습, 집단지성으로 바뀔 것이며 가족 역시 1인 가족을 넘어서 다처, 다부제가 뉴 노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정보화로 인해 직접 민주주의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기존 인터넷보다 보안의 뛰어남과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뉴 노멀이 된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수함수의 원리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 지수함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이점을 지나면 무한대에 가깝도록 폭발하는 성장세를 보여주는 지수함수를 이야기하며 인구론, 기후변화, 과학기술의 폭발로 인한 인간과 로봇의 공생 등을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는 이미 지수함수의 특이점을 지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서유럽과 중국에 내린 많은 비에 소중한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또 그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렸는데요. 과학의 기술로 기후변화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도 기후변화에 무지한 사람들이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으면 합니다. 또한 책에서 말하는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기술, 인지과학기술이 융합해 사람이 기계가 되고 기계가 사람이 되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선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수법칙이 항상 무한대를 향해 가기는 하지만 시간과 자본, 노력이 필요하기에 영원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계에 무시당하는 인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1기계 시대는 진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되었고 제2기계 시대는 컴퓨터의 발명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약한 인공지능이 부분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범용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된다면 초인공지능으로 가는 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저자들이 질문한 답에 기계가 인간을 무시하게 되는 상상도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인공지능의 발달이 진행이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불평등의 해법에 대해서도 질문합니다. 사실 이 챕터의 답을 제일 알고 싶었으나 명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삶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에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정치도 더 이상 그런 경제 구조를 잡아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며 TVN 미래 수업에서 다루었던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가 돈이 돈을 버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한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불평등의 해법으로 세금과 혁명을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실현되기 어렵거나 너무 단편적인 시선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저 역시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소설 이정구에 나오는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악수를 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 손에 다른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 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없고 누군가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빈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손은 소유에 움켜진 손이 아닌 무소유의 빈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은 우리가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원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문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고 있는지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며 얻게 되는 집단적 능력이 집단지성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지과학자 토마스 란다우어는 인간이 70년을 살면서 학습을 통해 보유할 수 있는 정보량은 오늘날 USB 드라이브보다 작은 1GB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함께 모이면 그 정보의 양은 방대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적절한 통합 기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집단지성이 군중 심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또한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은 지구는 둥글지만 세상은 평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학자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성 세계에서는 파레토의 법칙이 아니라 롱테일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데 추구하는 목표인 행복,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복한 순간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에드 디너는 이를 알고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닌 빈도라고 합니다. 자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인간이 정말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생존을 제쳐두고 행복을 논할 수는 없으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하고 싶은 일, 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생존과 행복의 공생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becoming, 무엇인가 되고 싶고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보다 being,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으로 사는지, 자신의 존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 그래서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시하는 9가지의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자신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귀중하고 세상의 유일한 존재인 나는 맞지만 나만 생각해서 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만 생각해서 나 자신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도 상대방도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미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인공지능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미래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아직 우리 일상에서 학자들이 말하는 미래를 연구하고 있는 구루들이 이야기하는 시대가 왔다고 피부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주위에는 병으로 고통받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계와 멀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책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두려움을 더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책에도 나왔지만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든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가 있다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올바른 품성으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당신의 미래에 던지는 빅 퀘스천 1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